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 사랑과 배신, 그리고 복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사람을 가장 높이 끌어올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을 아름답다고만 말하지만 사실 그 속엔 끝없는 불안과 불확실함이 숨어 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던 한 연애가 어떻게 비극으로 흘러갔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충격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는 결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모든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한 남자의 마지막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등을 돌리며 사라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배신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한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무대, 한순간에 모든 진실을 드러내는 폭로극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아마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요. 자, 이제 한 남자의 사랑과 몰락, 그리고 복수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저는 그녀를 직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그녀를 본 순간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같은 회사에 있을까? 활짝 웃는 미소, 누구와도 쉽게 어울릴 수 있는 따뜻한 말투,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자신감. 그녀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동료 중 한 명일 뿐이었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의도치 않게 그녀의 자리 근처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러 가는 척, 프린트를 뽑으러 가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잠깐이라도 그녀를 보고 싶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됐습니다. 이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점심은 드셨어요? 사소한 대화였지만 저는 그 짧은 순간들을 하루 종일 곱씹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퇴근길,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집이 어디예요? 방향 같으면 같이 가죠. 그녀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거리는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퇴근길 카페에서 마신 커피 한 잔이 습관이 되었고 주말에는 공원을 함께 걸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 오는 날엔 영화관에서 두 손을 꼭 잡고 앉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호감이었지만 점점 그녀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하루를 마무리할 때 꼭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안심이 되는 사람.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제 인생의 이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추억을 쌓았고 함께 찍은 사진은 수백 장이 넘었습니다. 여행지도 늘어갔고 서로의 가족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반지를 준비하고 그녀를 불러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바보처럼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올랐고 평범한 하루가 특별해졌습니다. 퇴근 후 그녀와 함께 마트에 들러장을 보고 신혼집에 놓을 작은 인테리어 소품을 고르며 웃던 순간들. 그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신혼집을 꾸미면서는 벌써 아이가 생겼을 때를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방에서 자게 될까? 밤마다 아기 침대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면 그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꼭 잡아주겠지.
그런 상상만으로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가구 매장에 함께 앉아 소파를 고를 때면 그녀는 늘 제 손을 꼭 잡곤 했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아? 우리 같이 영화 볼 때 딱일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속으로 다짐했죠. 그래, 평생 이렇게 내 손을 잡고 살아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바빴지만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훨씬 더 컸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러 다니면서 그녀가 드레스를 입어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제 앞에 서 있던 그녀의 모습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모든 걸 걸어도 후회하지 않겠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을 때 부모님들 역시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벌써 손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도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요. 신혼여행지도 정했습니다. 그녀가 오래전부터 가고 싶다던 남국의 작은 섬. 우리 둘만의 천국이 될 거야.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세상 누구보다 부러운 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벅찼습니다. 식장을 예약하고 청첩장을 만들고 사진을 고르는 그 모든 과정이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내 서로의 손을 잡고 웃으며 풀었습니다. 이게 결혼이구나.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 맞춰가고 이해하고 결국 하나가 되는 것.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내 인생의 퍼즐은 이제 완성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춰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제가 꿈꾸던 미래, 제가 믿던 사랑, 제가 지켜야 할 가정. 하지만 그것은 곧 산산이 부서지기 직전의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그녀의 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웃음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웃어? 제가 무심코 묻자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구랑 얘기했어. 저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듯 그녀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겠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10년지기 남사친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웠어. 우리 신혼집 진짜 좋더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신혼집? 그 집은 제가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 수없이 야근을 했던 제 모든 노력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농담일 거야, 그냥 표현일 거야 하지만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자. 눈으로 봐야 한다. 그녀가 집을 비운 날 몰래 신혼집에 들어가 작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다니. 하지만 저는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영상을 확인하게 되었고 제 삶은 송두리째 뒤흔들렸습니다. 노트북 화면 속 그녀와 그 남자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집을 둘러보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었지만 곧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어깨를 기댄 채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고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우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 진짜 우리 집 같아. 결혼식만 끝나면 매일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 그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갈랐습니다. 제가 흘린 땀과 노력, 사랑과 꿈이 담긴 칩이 그들의 은밀한 아지트였던 겁니다.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곧 다 끝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그러면 이 집은 진짜 우리 집이 돼.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웃음, 낮은 신음 같은 호흡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직접 고른 이불, 그림 가구가 고스란히 보였지만 그 공간은 그들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완벽한 배신감과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사랑과 믿음이라고 확신했던 모든 게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새벽까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영상 속 그녀의 웃음과 그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파혼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고 결혼해야 하나? 수백 번도 넘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은 이미 코앞이었습니다. 청첩장은 발송됐고 수많은 하객들이 날짜를 비워두었습니다. 부모님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셨고 동료들은 축의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파혼한다면 저는 결혼 직전에 여자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남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하자니 그 더러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술잔을 내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가만히 당할 순 없어. 이대로는 못 끝내. 저는 편집 프로그램을 켜고 연애 시절 사진과 영상들을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CCTV 장면을 덧붙였습니다. 하객들이 감탄할 장면 뒤에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그대로 이어붙인 겁니다. USB에 저장하며 다짐했습니다. 이 결혼식은 그녀의 무대가 아니라 나의 폭수극이 될 거다. 결혼식 날. 화려한 꽃 장식과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예식장.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저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습니다. 그녀는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의 멘트, 음악, 하객들의 박수. 그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영상이 틀어졌습니다. 처음엔 연애 시절의 행복한 순간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신혼집 CCTV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와 남자가 웃으며 손을 잡고 서로를 안고 침대 위로 향하는 장면까지. 예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꺼. 제발 꺼. 신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피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집 진짜 우리 집 같아. 결혼식만 끝나면 매일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 순간 웅성거림과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부의 아버지는 분노에 떨었고 어머니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집은 제가 땀 흘려 마련한 신혼집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다른 남자와 이제 아시겠습니까? 친구라던 말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신부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실수였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라면 어떻게 여러 번 같은 장면이 찍힐 수 있습니까? 저 영상은 단 한 번이 아닙니다. 예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결혼은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결혼식은 그렇게 파국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턱시도를 입은 채 홀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와 욕설은 더 이상 제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는 단순한 10년지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오래된 연인이었죠. 저는 처음부터 기만당했던 겁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사회적 파장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퍼졌고 가족조차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변의 손가락질 속에 파멸해 갔습니다. 저는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만약 그 영상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숨고 살았을 겁니다. 사랑은 배신할 수 있지만 진실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잔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끝까지 숨기고 조용히 파혼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모두 앞에서 진실을 폭로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마음에 남을 이야기, 그리고 잊지 못할 순간들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